브랜 존슨 시장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월 $500 지급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제기합니다. 보건당국에 이어 법 집행당국도 마리아나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재분류하기 위한 조처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켄카운티에서 첫 한인 여성 판사로 선출돼 화제가 된 바 있죠. 윤은경 판사가 그 주인공으로 그는 지난해 12월 마마리 커스텔리 판사의 은퇴로 공석이 된 켄카운티 제16 순회법원의 부판사로 임명돼 지난 24일 오후 취임 선서를 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만나봤습니다. 월마트가 물가 상승기에 활발한 고객 유치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식료품 라인 베터굿즈를 출시합니다. 동시에 월마트는 의료 클리닉과 온라인 건강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카고 전역에 올여름 매미개의 돈이 예고된 가운데 출현 시기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페인트 제거와 금속 세척 등에 쓰이는 발암물질인 엠화메틸렌 사용이 금지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3주차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담당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9,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구촌 차세대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 젊은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다음 달 개청 1년을 맞는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올해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에 20개 나라에서 온 차세대 한인 리더 89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인 대다수는 이스라엘을 더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브랜 존슨 시장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월 $500 지급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로리 라이트푸드 전 시장이 팬데믹 시기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9억 달러의 기금을 활용해 선별된 저소득층 가족에게 매월 $500를 지급했던 정책으로 이날 발표는 자녀 자금 약 $3억 7,400만 달러를 반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로리 라이트푸드 전 시장은 2021년 저소득층 가구 5,000명에게 1년 동안 월 $500를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 보장 사업을 시작했죠. 이번에 재개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초기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반드시 18세 이상의 시카고시 거주자여야 하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수혜자는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난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존슨 시장은 노숙자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늘려 신속한 재주택 계획을 위한 자금을 늘리고 $500만 규모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폐지하는 등 일부 계획에 대한 재고 계획도 알렸습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자금을 커뮤니티에 효과적으로 지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존슨 행정부는 총 $8,000만 이상을 운용해 53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40여 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삭감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이어 법 집행당국도 마리아나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재분류하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대마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몇몇 약물보다 남용될 위험이 적다는 것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는데요. 마약 단속국의 입장이 백악관 승인, 민간 의료험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마는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마약류 3등급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마는 중독, 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른 마약류 5등급 분류 체계 중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죠. 루터통신은 마약 단속국을 감독하는 법무부가 대마를 3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3등급으로 분류된 마약류 사용 시의 처벌 규정은 1등급에 비해 약합니다. 3등급 분류가 대마로 오락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며 3등급 약물 역시 통제받는 물질로서 관련 규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고 허가 없이 거래한 사람들은 연방 차원의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대마 판매 기업이 미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고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합법화로 가는 길이 폭넓게 열릴 수 있습니다.
대마의 마약류 등급이 최종 하향되려면 백악관의 검토 등을 거쳐야 하지만 마약 단속국의 입장 변화는 중요한 관문을 넘은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전환은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젊은 층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AP는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케인카운티에서 첫 한인 여성 판사로 선출돼 화제가 된 바 있죠. 한국명 윤은경 씨가 그 주인공으로 그는 지난해 12월 마마리 커스텔리 판사의 은퇴로 공석이 된 케인카운티 제16 순회법원의 부판사로 임명돼 지난 24일 오후 취임 선서를 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케인카운티 16th 서킷에서 어소시에이트 저지로 일하고 있는 윤은경입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1월 달에 임명을 받고 4월 24일 날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케인카운티의 국선 변호사로 일을 해서 크리미널 형사법 인디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터니를 하여하지 못하신 분을 대변하는 일을 계속 해왔고요. 이번에 어소시에이트 저지 포지션이 어베일러블 해서 애플리케이션 내고 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윤 판사는 한인 1.5세로 시카고 한인 라디오 방송 한국방송의 전신인 KBI에서도 아나운서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경험을 토대로 미주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윤 판사는 당시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논란이 됐던 한 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법을 공부하게 된 이유와 계기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 커뮤니티에 많은 소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인연이 있어서 예전에 한국 KBI 방송국에서 일했던 경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한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 프레포지션 187이라는 발안이 되면서 그 시민권자를 가지시지 못한 분들한테 되게 안 좋은 법안을 예를 들면 에듀케이션이나 메디케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법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법대로 가게 됐습니다. 현재 오로라 브랜치 트래픽 코트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이번에 임명과 동시에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받은 성원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판사 임명을 받은 후에 다른 영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들 한인 2세들한테도 인스피레이션이 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드폴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2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이때부터 법조계에 정식 발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케인카운티 제16 순회법정에서 지난 수년간 어시스턴트 퍼블릭 디펀더로서 형사소송 담당 국선 변호인으로 근무,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자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판사라는 직분으로 케인카운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 매우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합니다. 아울러 향후 더 많은 한인 차세대들에게 주류 사회 활동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류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양쪽의 두 가지 일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를 저는 오히려 그게 저는 럭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2세들도 이렇게 주류사회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사로 많이 계시지는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런 면에서 이런 패스도 있다는 인스피레이션이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영광인 것 같아서 판사라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임파셜하고 뉴트럴하고 중립적이어야 하거든요. 제가 한인 사회에서 이런 법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2세들을 지금 현재 로스쿨에도 많이 다니고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항상 도전을 계속하는 그런 바람이랄까 아니면 이제 주디셔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패스를 같이 챌린지를 하시고 도전을 하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몫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기쁘죠. 한편 윤은경 판사는 2001년 명예 연방판사 구스만 오피스에서도 일한 바 있으며 연방대법원 및 일리노이 대법원, 일리노이 국선변호인협회 및 케인카운티 변호인협회 등에 소속돼 활동, 현재는 케인카운티 여성법률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 일리노이 주정부 및 로컬 법률 관련 정기 간행물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발표자 및 자원봉사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물가 상승기 활발한 고객 유치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식료품 라인인 베러 굿즈를 출시합니다. 동시에 월마트는 의료 클리닉과 온라인 건강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공개된 베러 굿즈는 혁신적이고 전문 셰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제품은 $5 미만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라인에는 냉동식품과 유제품, 스낵류 등 다양한 식품 옵션이 포함되며 가격은 $1 미만에서 $15 미만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월마트는 같은 날 미국 내 사업 운영 최적화를 위해 일리노이를 포함해 5개 주에 걸쳐 51개의 보건센터와 원격 의료 사업을 모두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센터 첫 개설일에 5년 만에 결정입니다. 다만 약국과 시력 측정 센터는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월마트는 저소득층 고객을 기반으로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운용 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헬스케어 사업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폐쇄 이유를 밝혔는데요. 월마트가 운영하던 보건센터는 평균적으로 $100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습니다. 월마트의 주가는 이날 0.23% 하락해 현재 $60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월마트는 전국 약 4,600여 개의 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이 폐쇄 조치는 45일에서 90일 이내에 일리노이와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등의 주에 있는 51개 클리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전역에 올여름 매미개돈이 예고된 가운데 출현 시기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리노이주에는 올해 221년 만에 13년 주기의 매미와 17년 주기의 매미가 동시에 등장해 수백조 마리의 매미가 동시에 출현하는 현상을 마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죠. 시카고 전역 대량 출현이 예상되고 있는 이 매미들은 어린 나무들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묘목에 얇은 명주그물 같은 덮개를 씌워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빨간 눈을 가진 이 매미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로 시끄럽지만 인체에는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암컷 매미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을 때 작고 취약한 나무를 손상시킬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모턴 수목원 전문가들은 이미 일주일 반 전 주기적인 매미의 첫 징후를 발견했다며 알려진 시기보다 빠른 5월 첫 주 정도의 대량 출현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출현하면 약 4주에서 6주 동안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내에서 페인트 제거와 금속 세척 등에 쓰이는 발암물질인 염화 메틸렌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보호청은 독성물질 규제법에 따른 위험관리 규칙을 발표하고 주택보호수 등 산업과 상업 목적은 물론 일반 소비자를 위한 염화 메틸렌 생산과 가공, 유통을 1년에서 2년 안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번 조치는 안전하지 않은 염화 메틸렌 사용을 중단해 미국 내 어떤 사람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로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염화 메틸렌은 간암과 유방암, 뇌암 등은 물론 간 손상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1980년 이후 미국에서 적어도 88명이 염화 메틸렌에 노출돼 숨졌으며 대부분 욕조 보수 도장이나 페인트 제거 작업 중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3주차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담당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9,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후아머 전 판사는 핵심 증인과 배심원, 검사 등 재판 관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선고했는데요. 또 적법한 명령을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자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9차례나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고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지구촌 차세대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 젊은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개청 1년을 맞는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올해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에 20개 나라에서 온 차세대 한인 리더 89명이 참가했는데요. 대회 기조 강연에 나선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과거 외교부가 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동포재단이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지금은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이 일원화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아울러 재외동포청이 앞장서 동포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동포들도 자랑스러운 선진화한국의 발전상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는 차세대 동포가 한인 리더로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차세대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세계를 우리 품에, 미래를 우리 손에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3일까지 이어집니다. 가자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화하며 긴장감이 고조된 컬럼비아대에 어제 경찰이 진입해 교내 캠퍼스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전술 장비를 착용한 대규모 뉴욕 경찰 병력은 밤 9시쯤 캠퍼스에 진입해 시위대를 연행하며 해산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50여 명을 체포해 버스에 태웠습니다. 경찰이 컬럼비아대 캠퍼스에 진입하기 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뉴욕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의 해밀턴 홀 점거가 외부 선동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시위대 지도부 일원이자 이 대학의 국제공공문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팔레스타인인 마흐무드 칼릴은 그들은 학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캠퍼스에 병력이 진입하기 직전 뉴욕 경찰국은 대학 측으로부터 경찰의 개입을 요청받았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 재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컬럼비아대는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반전 시위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시위대는 2주 가까이 캠퍼스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여왔죠. 대학 측은 시위대에 전날 오후 2시까지 해산할 것을 요구한 뒤 시위대가 이에 불응하자 예고한 대로 정학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캠퍼스 내 건물인 해밀턴 홀을 기습 점거했고 학교 측은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은 퇴학 처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대 UCLA에서는 친이스라엘 시위대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충돌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일리노이에서는 시카고 대학을 뒤따라 드폴 대학에서도 어제부터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인 대다수가 이스라엘을 더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VOA는 최근 미국 주요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4월 29일 공개된 하버드 미국 정치연구센터 해리스폴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가 이스라엘을 더 지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마스를 더 지지한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이스라엘의 지지 성향이 더 높았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57도, 내일부터 산발적인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60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68도, 습도는 74%, 바람은 남서풍이 10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